안녕하십니까. 유니스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영학 박사, 이미 고인이 된 이영건 저자님 책입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선진국 증후군을 극복하고 멋진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21세기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리뷰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세기 한국 경제의 미래와 구군은 매우 밝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을 봐서는 미래가 밝을 것 같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구군이 매우 좋은 편이기에 준비하고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정말 멋진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70% 이상이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색이라는 숲을 보고 한국이라는 나무를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인데요. 지구 역사상 단일 국가로서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그러하기에 좋으나 싫으나 미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밀접합니다. 우리가 구군을 잘 활용하여 선진국, 강대국, 잘 사는 나라로 진입하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혁명 시대입니다. 만약에 인터넷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선진국에 들어가면 선진국 증후군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상대적 빈곤감이 확대됩니다. 두 번째,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초고령 사이에 진입합니다. 초고령 사회를 말하는 것은 65세 노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고령 사회와 저출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선진국 증후군은 지금 앓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 증후군을 피해갈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너무 쉽죠?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평생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로또 당첨이 되면 됩니다. 네 번째, 국가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복지 국가를 구현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걸 기대하기에는 너무 막연하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증후군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연구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진국 증후군을 타개할 타개책, 돈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점포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사이드 잡이나 더블 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일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물통 사업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사업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파이프라인 사업을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수도관을 저수지로부터 자기 집 앞까지 묻어서 물통을 하나씩 길어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수고를 하고 나서 수도관이 완성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언제든지 흘러나오도록 만든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을 파이프라인적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돈 없이, 점포 없이 사이드 잡으로 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좋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사업을 찾아보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입니다. 세상에는 대부분 물통 사업입니다. 변호사, 의사, 교수, 그리고 강의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내가 가서 직접 강의를 하지 않으면 누가 그 강의를 대신 할 수 없으며, 의사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신 치료해 줄 수 없으며, 이러한 모든 일들이 물통 사업입니다. 물통 사업이 아닌 파이프라인적인 사업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약 50여 년 전 미국에서 5가지 요소를 가미한 사업이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많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덤벼듭니다.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만의 장단점, 강약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돈을 쉽게 번다는 것은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 하는 거거나 돈을 쉽게 줍는 거,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 경제적인 사정이 급한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큰 돈을 벌고자 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여서 길게 봐야 하고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적인 사업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명한 비전과 실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작하다가도 주변에서 차가운 시선을 주면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실패하는 이유, 잘못된 불법 피라미드 또는 불법 다단계 판매, 그러한 업체를 만나서 정통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매력과 비전을 보지 못하고 돈만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통이라고 해도 잘못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으로 파트너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스폰서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제대로 된 회사 그리고 스폰서를 만났다 해도 내가 정작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한국의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1990년대 초 들어왔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거치면서 많은 불법 피라미드와 불법 다단계 회사들이 생기고 사라지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난리가 불법 피라미드와 불법 다단계 회사들의 과당 경쟁, 그리고 경기 침체, 매출 감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분명히 선진국형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궤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성장, 팽창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회사와 연결되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사업자들은 앞으로 성장 팽창기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의 도입 발전기에 탄생했던 성공자들보다
훨씬 더 큰 성공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당당하게 사업을 펼쳐나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2세대 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은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느냐입니다. 두 번째, 정확한 분석이 또 필요합니다. 정통 네트워크 회사인지, 보상 시스템은 합리적인지, 어떠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취급하는 제품은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한국의 미래와 궤를 같이 하는 사업 구조나 제품군으로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석해 보고 좋은 결과를 얻은 후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성공할 확률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이 비즈니스가 보통의 사람인 경우에 경제적인 부를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말고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이 사업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 어느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은 이영건 박사님의 한국 경제의 미래와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함께 리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